지금 이 소리는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이러한 규칙적이고 주기성을 가지는 신호를 관측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할 수 있죠. 처음 관측되었으며 이전에 없던 신호였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펄사는 외계 신호로 착각을 일으킬 만한데요. 표면 온도가 1000만도까지 올라가는 펄사의 그 모습과 특징을 살펴본다면 더욱 놀라실 것입니다. 펄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7년 11월 28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던 조슬린 벨은 이상한 신호들을 발견합니다. 전파천문학계에서 잘 알려진 교수 앤서니 휴이시는 당시 퀘이사를 발견할 생각으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조슬린 벨이 함께 일했고 그녀는 연구 장비를 통해 우주에서 받았던 여러가지 신호 중 특이 신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가 스크럽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신호는 퀘이사 신호와는 달랐습니다. 0.6cm로 표시되는 작은 신호, 약 1.3초마다 반복되는 이 신호. 그녀는 이 신호가 우주의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LGM-1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이 신호는 현대천문학의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최초의 펄사, 중성자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천문학자, 과학자들의 연구와 발견이 지속되었고 1974년 휴이시와 당시 전파천문학의 거장 마틴 라일이 노벨상을 수상하였지만 벨은 받지 못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펄사를 처음 발견한 벨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노벨상이 많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벨이 발견한 펄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 중 하나입니다. 중성자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별은 그 질량에 따라 다양한 탄생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질량이 너무 작아도 별이 될 수 없는데요. 중성자별은 별의 중심액이 태양 질량의 약 1.4에서 3배 사이일 때 탄생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별들이 폭발적으로 죽을 때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별이 내부 핵연료를 전부 소진하면 그것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됩니다. 그 붕괴가 너무 심해져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중성자를 만들어내죠. 설탕 큐브 크기의 양이 지구에서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갈 정도로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성자별은 그 질량이 태양의 몇 배이지만 그 지름이 10에서 2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단단히 꽉 들어찬 구체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극도의 밀도는 별의 중심액이 붕괴하는 동안 보존된 각 운동량의 힘과 함께 중성자별을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킵니다. 초당 수백 번을 회전하기도 하죠. 이 빠른 회전은 강한 자기장과 결합하여 복사광선을 방출합니다. 이 광선들은 우주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회전할 때 우주를 휩쓸고 지나가고 이런 회전에 따른 복사광선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신호, 방사선 방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빔은 지구에 있는 우리의 시선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규칙적인 펄스로 관찰하여 이 천체를 펄사라고 불렀습니다. 벨이 발견했던 것처럼 말이죠. 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빔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강력하고 집중적입니다. 그 세기는 태양계의 태양에너지의 수백만 배를 넘어서기도 하죠. 이 빔은 자기축을 따라 모아져 방출되는데요. 이때 자극과 자전축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장향극 방향으로 방출되는 복사빔이 회전합니다. 중성자별의 자기장은 회전하면서 복사빔을 방출하여 에너지와 각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동시에 중성자별의 자전속도도 긴 시간 동안 점차 느려진다고 합니다. 회전이 느려져 자기장도 약해지면 지구에서는 빔을 관측할 수 없는데요. 물론 그 자기장 세기가 강해도 빔이 지구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역시나 관측하지 못합니다. 펄서가 가지는 중력은 엄청난데요. 펄서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수천억 배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서의 표면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블랙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펄서도 가까운 시공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빛을 휘게 하고 시공간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펄서는 지구 자기장의 수조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 방사선이 강한 전자기를 일으키고 입자들로 하여금 지구에서 펄스로 관찰되는 복사광선을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펄사 중 이것은 가장 빨리 회전하는 펄사입니다. 1초에 무려 716회 이상 자전하죠. 크기는 지름 32km로서 광속의 24%인 7만 km/s의 속도로 회전한다고 하는데요. 그 회전 속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그 어떤 천체도 이보다 빠르게 회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1999년에 발생한 토네이도, 일명 브릿지 크리크모어 토네이도의 순간 최대 풍속이 134.4m/s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신기록을 세운 것조차도 이 정도인데 펄사의 회전 속도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가까이에서 그 속도를 느낄 수나 있을까요? 물론 이 펄사들 중에서 초강력 자기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타입니다.
마그네타는 다른 펄사와 유사하게 지름이 약 20km 정도 됩니다. 물론 질량은 태양보다 크죠. 설탕 큐브 하나 크기의 작은 상자에 1억 톤의 물질이 담겨 있을 정도의 밀도를 가집니다. 마그네타는 10초에 한 번 정확히 회전하고, 이는 다른 펄사에 비해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마그네타는 초강력 자기장을 가졌습니다. 10기가 테슬라의 매우 강한 자기장이죠. 이는 인간이 만든 자기장보다 10만 배 강하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보다 1000만 배 강하죠. 아마도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지금까지 발견된 천체 중 가장 강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장은 자기 모멘트로부터 발생되며, 이는 건강검진 때 사용하는 MRI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원동력과 유사합니다. 마그네타가 가지고 있는 자기장은 매우 강력한 특유의 X선과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강력한 자기장은 만년 정도 지속되다 붕괴하는데, 이후 그 활동과 강한 X선 방출이 중단됩니다. 초신성 폭발의 10개 중 1개는 마그네타가 되는데요. 우리 태양계 근처에도 마그네타가 있는데, 다행히도 5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존재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달처럼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 모든 전자장비가 다 망가지고 인류도 멸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SGR-1900+14로서 지구로부터 2만 광년 떨어져 있고 독수리 자리에 위치해 있는 마그네타입니다. 2008년 5월 29일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이 마그네타 주위의 고리를 발견했고, 이것은 1998년에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우주에는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마그네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주에는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을 관찰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알아본 펄사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20km의 지름, 태양보다 무거운 구체가 우주의 한복판에 떠서 초당 수만 킬로미터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기시나요?